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문권 혼술 6월 23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국회의원이죠.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그 국정감사에서,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작년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이재명 그 당시 도지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대장동 몸통 의혹을 제기하면서요, 돈을 만든 자가 있고 돈을 가진 자가 있고 그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본인이 직접 만지지는 않지만 돈을 지배를 하면서, 가령 대장동 같은 경우에 대장동의 민간업자에게 수익을 몰아주고 또 그 수익을 다른 사람이 가령 뭐 본인의 재판을 했던 뭐 대법관들을 그 고문 형식으로 위촉을 한다든가 해서 돈을 가지게 하는, 그러니 돈을 지배하는 자, 이런 표현을 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그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그 변호사비를 다 어떻게 축락을 했느냐, 바로 돈을 지배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변호사비가 지불이 됐다, 변호사비가 대납됐다, 대신 납부됐다. 자, 그런 의혹이 지금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수원지검 형사6부가 서울 중구에 있는 쌍방울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연초에 그 금융정보분석원 FIU죠. 거기서 이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검찰에 보냈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오늘 했는데, 이 시세 조종 그리고 사기적 부정거래 이 혐의를 지금 수원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이 의심된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이재명 그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쌍방울이 2020년 4월에 45억 원 규모의 CB, 그 전환사채죠.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 CB가 수상한 거래를 거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5명에게 최대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게 했습니다.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죠. 신원 미확인 5명이.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작년에 이것이, 이 돈이 CB에서 그 시세 차익으로 나온 돈이 이재명의 변호사비로 사용됐다, 대납됐다,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이재명 의원을 수원지검에 고발을 해둔 상태죠. 자,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 시절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대법원 가서 거의 뭐 정치 생명이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7대5로 무죄가 나서 대선에도 출마를 할 수 있었고 계속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뭐 대법관에 대한 로비설 이런 것도 그 이후에 계속 제기가 되어 온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변호인들에게 수임료를 줘야 되는데 호화롭게 꾸렸기 때문에 그 그에게 수임료가 특정업체의 전환사채로 대신 납부됐다. 자, 이런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원지검이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쌍방울그룹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추가로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은 이재명 의원이 또 하나의 법망에 걸려드는,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재명 그리고 쌍방울 쪽은 그런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거 외에도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수상한 단서들이 몇 개 있죠. 이재명 의원의 측근이나 또는 과거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들이나 또 그 변호사와 관련된 그 로펌의 변호사들이 수년간 줄줄이 쌍방울의 사회이사, 또 뭐 이렇게 쌍방울 계열사, 뭐 비비안, 미래산업, 쌍방울 계열사의 감사나 사회이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급여를 받겠죠. 그래서 그 급여가 사실상의 변호사비 아니냐, 대납된 것 아니냐, 그런 의혹도 계속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고, 뭐 최근에 또 그런 사실도 확인됐죠. 쌍방울 회장을 비롯해서 고위층들이 이재명 의원에게 고액의 후원을 했다. 자, 그런 것도 확인이 된 바 있고, 이 수원지검에서 변호사비 대납을 확인할 수 있는 로건 파일이 그때 한 2개가 확보가 됐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또 하나의 추가로 녹음 파일을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이재명 측근 이태영 변호사가 항상 논란이었죠. 이태영 변호사가 그 의혹을 처음에 제기했던 고 이병철 씨라고 있었습니다. 그 의혹 제보자, 그리고 최초 제보를 했던 최모 씨, 이 세 사람이 대화를 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이태영 변호사가 본인이 그 이재명 쪽에게서 변호사비로 25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3억을 받았고 3년 후 매각할 수 있는 주식 20억 원을 받았다. 자, 그래서 22억 원을 받았다. 그래서 25억 원을 받았다, 이런 그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대화 내용은 지금 의혹 제보자 고 이병철 씨가 다른 사건을 의뢰를 하는 것처럼 해서 대화를 한 것을 녹음한 것이죠. 이 금액을 이야기하다가 내가 과거에 이재명에게는 이렇게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태영 변호사는 계속 그 이재명을 변호를 했는데, 이태영 변호사는 이 상장사 사회이사 또는 경기도 고문 변호사, 이렇게 하면서 돈을 받았는데, 그것이 결국 또 변호사비 대납을 위한 자리 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 상당히 변호사비를 대납시키는 그런 기술이 뛰어난 셈이죠. 자, 그것을 검찰이 지금 밝혀내고 있는데, 지금 특히 이 사건은, 이 공소시효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 9월에 공소시효 만료 전에 검찰이 신속하게 이재명 그 의원을 조사를 하고 또 사법 처리까지 갈지, 그 부분이 지켜봐야 될 중요한 대목이 됐습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강제 수사만 지금 한 대여섯 건이 일어나고 있죠. 뭐 압수수색 같은 것이 성남 FC, 백현동, 그 법인카드 유용,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대장동, 여기서는 배임의 피의자로 수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죠. 자, 그래서 아마 이재명 의원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검찰의 칼날이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죠. 자, 이재명은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검찰의 칼날이 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고, 또 거기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이재명의 앞날, 정치적 앞날도 그렇지만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